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저희 직장은 고등학교예요. 학교 선생님이고 사립학교라서 꽤 오래 근무 중이죠. 여기서 만났고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으니까요. 저희는 36살 동갑이고 아이는 이제 5살이에요. 남편은 아이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자청해서 쓸 만큼 가정적이고 아이에게도 좋은 아빠였어요. 5살이 된 딸은 엄마, 미안한데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빠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말하곤 한답니다. 그럼 저는 말했었죠. 엄마도 미안한데 그건 안 돼. 아빠는 엄마랑 결혼했으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결혼을 딱 한 번 하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딸은 나중에 아빠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자. 아이는 울고 저는 그런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더 놀리고, 그러면 남편은 아이를 달래고, 참 소소하지만 즐거웠던 추억이네요. 아시다시피 요즘 시국이 이래서 아이들이 등교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놀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 수업 준비하느라 오히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일일이 연락하면서 출석 체크도 해야 했고요. 그런 일들 때문에 아이들이랑 개인적으로 연락할 일이 많아졌어요. 올해 남편은 고3 담임을 맡았는데 그래서인지 더 바쁘고 분주하게 메일을 보냈죠. 같은 일을 하는 부부의 장점은 상대방의 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자가 없어서 다들 칼퇴하지만 남편은 학교에 남아서 수업 준비를 하고 가겠다는 이유로 종종 저보다 늦게 퇴근하고는 했어요. 저는 친정에 맡겨둔 아이 때문에 칼같이 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신학기를 시작했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유독 집에서 하루 종일 폰을 붙잡고 있는다 싶었어요. 아이도 잘 봐주지 않고 원래 폰은 전화 올 때만 사용하는 사람이라 카톡 보내봐야 확인도 잘 안 하고 그랬거든요.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요. 아이랑도 늘 책을 읽어주면서 놀아주고 그러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번 학기 들어서 폰을 손에서 못 넣더라고요. 여보, 폰에 뭐 꿀 발라놨어? 뭐 금은보화라도 생겼어? 무슨 놈의 핸드폰을 그렇게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어? 라고 묻자 애들이 자꾸 연락을 하니까 고3인데 얼마나 답답하겠어. 내가 바로바로 답을 해줘야 애들도 덜 불안하지. 아, 고3 담임이지? 상황이 저랑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는 그러려니 했어요. 저희는 서로 폰 열어보고 그러지 않거든요. 각자 사생활은 확실히 지켜주는 타입이었고 그 안에는 믿음이 확실히 뒷받침되어 있었고요. 그래도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세상 하나뿐인 딸이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도 놀아달라고 울어도 짜증을 내면서 거절하는 걸 봤을 땐 저 사람 뭔가 있어도 단단히 있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저도 예민해져 갔죠. 학교에서도 마주칠 때마다 하루 종일 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 봤고요. 하루는 역시나 수업 준비 더 하고 가겠다고 하길래 저 먼저 퇴근을 하다가 매번 학교 앞 편의점에서 대충 도시락 사다가 때운다는 말에 초밥을 사서 학교로 찾아갔어요. 근데 교무실에도 교실에도 학교 그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차도 물론 없어졌고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진정하고 차분하게 전화를 걸었죠. 이럴 때 제 성격이 차분한 게 참으로 다행이다 싶었어요. 괜히 흥분해서 난리쳤으면 이도저도 안 됐을 것 같아서요. 응, 여보, 일하고 있었어? 밥은 먹었어?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랑 삼각김밥 먹었지. 많이 바빠? 집에 와서 해도 되잖아. 왜 꼭 학교에서 그래? 교재도 다 여기 있고 학교가 편하지. 누구 있어? 혼자 있어? 어디서 하는데? 나 지금 교무실이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더 집중 잘 돼. 빨리 마무리하고 갈게. 먼저 밥 먹고 쉬고 있어. 이 인간이 미쳤구나 싶었어요. 제가 교무실 지 자리에서 전화를 거는 건데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어요. 남편 컴퓨터에 카톡이 깔려 있거든요. 멍청하게도 자동 로그인이 되게 해놨더라고요. 카톡 내용을 본 그때의 충격이란, 아이들 관리하는 거 맞기는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독 한 여학생을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잘 아는 애였어요. 작년에 저희 반이었던 아이고 제가 많이 예뻐했던 애거든요. 그런 애랑 제 남편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트 이모티콘 남발하고 빨리 졸업해서 선생님한테 시집오라고 하고 대화를 쭉 올려보니까 올해 담임을 맡으면서 관계가 시작된 듯하고 여자애가 먼저 미친듯이 들이댔더라고요. 쌤, 제가 이 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완전 찍었었는데 이렇게 쌤이 우리 반 담임 된 건 운명인 것 같아요. 쌤, 나랑 사귈래요?
처음에는 남편이 허허허 웃으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선생님 바쁘다 농담하지 마라 하더니 기집애가 자꾸 만나자 얼굴 보여달라 매달리니까 한번 밖에서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날짜 보니까 폰 붙잡기 시작한 그 무렵 같았어요. 그 만남에 어떤 대화가 오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는 둘이 급속도로 친해진 게 보였고 사랑한다는 말이 오가고 거의 매일 만나는 것 같았어요. 대화 내용을 보니까 차에서도 데이트하지만 영화도 보고 밖에서 밥도 먹고 이 와중에 별거 다 하고 돌아다녔더라고요. 저랑 애한테는 엄청 유난 떨거든요. 주말에 아이 데리고 사람 없는 공원이라도 좀 걷고 오자고 하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외출을 해. 그것도 교육 잘하는 사람이. 애도 어린데 괜히 밖에 돌아다니다가 큰일 나. 그냥 답답해도 좀 참자 라면서 아파트 단지 산책도 찝찝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지 제자인지 어린 애인인지 하고는 세상에 저렇게 쏟아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놀았더군요. 병 안 걸린 게 영화다 싶더라고요. 카톡 내용을 싹 다 캡처해서 제 메일로 전송을 했고 남편 명의로 된 카드 명세서도 확인해봤어요. 폰은 안 보는 대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공유했었거든요. 어차피 월급이 같은 데서 나오니까 같이 관리하고 있어요. 각자 용돈으로 쓰는 카드 하나씩 있는데 그건 터치 안 했었어요. 해봐야 커피나 사 마시고 서로 친구들 만날 때나 친한 동료들이랑 밥 먹고 술 한잔 하고 그럴 때 쓰는 정도일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진짜 식당이고 극장이고 PC방이고 싹 다 지가 긁고 다닌 거죠. 뭐 당연하죠. 15살 넘게 차이 나는 어린애인 수발 들려면 그까짓 거 가지고 되겠어요? 애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하여간 애가 막 카톡에다가 지 사진 올려놓고 쌤, 나 예쁘죠? 땡땡쌤처럼 쭈구리만 보다가 나처럼 어리고 탱탱한 여친 생기니까 좋아 죽겠죠? 이지랄 하고 있고요. 남편 새끼는 거기다 대고 그러게 말이야. 집에 들어가면 낙이 없어요, 낙이. 너 언제 다 커서 시집 올래? 너 시집만 온다면 내가 다 버리고 너한테 갈게. 이러고들 앉았어요. 둘이 막 뽀뽀하고 볼 부비는 셀카도 서로 주고받고 아주 증거를 이런 식으로 남겨줘서 고맙기 짝이 없긴 하지만 진짜 놀고들 있네요. 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 남편이 그냥 총각이었다면 제자랑 연애하는 거 도덕적으로는 욕먹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미성년자랑 연애하는 게 죄는 아니더라고요. 그치만 유부남이고 전혀는 어리지만 상간녀가 확실한 거죠. 물증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만 저는 현장을 잡고 싶었어요. 그 뒤로 두세 번 정도 더 카톡을 확인했고요. 이 일은 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자의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땡땡 고등학교 땡땡 선생님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아마도 안부전화 한 줄 아시는 것 같았어요. 작년에 같은 반일 때 상담하고 하면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엄마는 꽤 괜찮은 분이셨거든요. 말도 잘 통하고. 아니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제가 좀 급해서 카톡으로 사진을 몇 개 전송해 드릴게요.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저는 그동안 확보한 카톡 대화들 중에 둘이 스킨십하는 사진들, 여자아이가 남편한테 처음부터 들이댄 대화 내용 등등 결코 어머님 딸이 피해자는 아니다 라는 걸 강조하면서 사진을 전송했어요. 잠시 후 전화가 오더군요.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저 대화 내용이 우리 딸이랑 선생님 남편이 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담임쌤이요? 네, 보시는 대로고요. 저도 얼마 전에 확인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남편은 유부남이고요. 강압에 의한 관계는 아닌 게 확실해 보여서 저는 땡땡이에게 소송을 걸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할 듯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많이 놀란 듯 오해를 하고는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날 그녀는 집에서 아작이 났고 그 소식은 우리 집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던 머저리 같은 놈한테도 전해졌겠죠. 차마 저한테 먼저 말은 못하겠는지 제 눈치만 살살 보고 있길래 저는 다 알았냐? 말 섞기 싫으니까 조용히 짐 싸서 나가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오해? 야, 적당히 해.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봤다고. 뭘 다 봐? 카톡 그거 좀 본 거 가지고 내가 걔랑 뭐 하는 거 봤어? 그냥 제자랑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난 제자랑 뽀뽀 안 해. 제자한테 사랑한다고 안 해. 걔 1년 있으면 20살 되잖아. 빨리 새해 장가갈 준비해야지. 안 그래? 근데 그러려면 일단 나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근데 내가 곱게 해줄 것 같아?
아, 그게 아니라고. 왜 이러냐. 진짜 애 듣는 데서. 네가 언제부터 우리 애 신경 썼다고? 니네 반에 있는 네 애나 신경 쓰세요. 잘 키워서 두 번째 장가 가야지. 아니라고 하면서 지가 먼저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분노를 참느라 뒤돌아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더는 못 참고 그릇을 남편놈한테 던져버렸죠. 정통으로 이마에 맞아서 유니콘 마냥 부풀어 오르던데 어찌나 빙신 같던지요. 아, 맘대로 해. 아니라고. 난 분명히 아니라고 했다. 완전 당당하게 옷을 주워들고 나가더라고요. 다음날 학교에 출근을 했어요. 제가 쓰는 교무실은 4층이고 남편네 교무실은 3층인데 2층 계단부터 막 소란스러운 게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지? 하고 쓱 살펴보니까 복도에 물에 쫄딱 젖은 남편놈이 진짜 비참한 포즈로 빌고 있고 그런 남편놈을 어떤 남자가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그년 아빠였어요. 아, 올 게 왔구나 싶어서 저도 갔죠.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근데 아버님, 이 새끼만 패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셔야죠. 어디 고3씩이나 돼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담임선생을 꼬셔요. 선생님, 저희 애는 미성년자라고요. 애 엄마가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한테 덤비길래 이것 보세요. 이 인간은 유부남이에요. 둘 다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니까 어머님 딸도 제 앞에 데려오시라고요. 저는 안 때릴 거예요. 제 손이 더러워서도 때릴 일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당장 제 앞에 데려오세요. 저는 사과를 받아야겠으니까 팔짱 딱 끼고 버텼어요. 전교 선생님들 다 와서 구경하고 야구방망이 휘두르는 그의 아버지를 차마 말리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교내 경찰이 와서 뜯어 말리고 저는 그의 엄마의 팔을 붙잡고 빨리 아이를 불러내라 했죠. 30분쯤 기다렸을까요? 그 애가 오더군요. 정말 싸다구를 날리고 싶었는데 꾹 참았어요.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던 친한 쌤이 들고 있던 문제집으로 그년의 머리통을 확 날려버렸어요. 막 두들겨 패면서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야. 야, 너 내가 이따구로 가르쳤어? 할 짓이 없어서 유부남을 꼬셔? 뭐 이딴 년이 다 있어. 이 쌤은 재작년 담임이었더라고요. 저는 똑같이 교무실 앞 화장실로 들어가서 양동이에 물을 받은 후에 그년한테 싹 부어줬어요. 다들 보는 앞에서 두 년놈은 물에 쫄딱 젖은 채 무릎 꿇고 저한테 빌었고요. 일단 사과는 받았지만 용서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미성년자고 뭐고 상간녀잖아요. 지들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고 그렇게 우기는데요. 남편놈한테도 마찬가지로 위자료 톡톡히 받아낼 거고요. 딸이 받을 충격을 생각해서 일단 친정에 맡겨두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더러운 짓 하고 다니는 놈에게 제 귀한 딸의 아빠 자리를 허락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아이만 불쌍하게 됐어요. 아빠 정말 좋아하는 딸인데요. 남편놈은 학교에서 그 일로 잘렸고 학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잘렸는데 다른 학교 어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전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아이도 키워야 하고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당당히 근무 중입니다. 아이들한테도 어느 정도 소문이 다 난 모양인데 이제 계약 앞두고 참 난감하긴 하네요. 제 사연은 현재 진행형이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